오늘은 아이센스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혈당 측정기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 시장이 바라보는 포인트는 딱 하나죠. 피 뽑는 혈당 측정기 BGM에서 피부에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구간에서 아이센스가 국산 CGM 플레이어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고 갈게요. 아이센스 사업은 크게 세 줄로 보면 편합니다. 첫째, 전통 캐시카우인 혈당 측정기 BGM과 시험지. 둘째, 성장 스토리의 중심인 CGM 제품명이 케어센스 에어 계열. 셋째, POCT 같은 현장 진단 영역과 기타 진단 제품군. 이 구조에서 핵심은 CGM이 얼마나 빨리 매출 비중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예요. 그럼 최근에 확인된 숫자부터 아이센스가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0일자 IR 레터에서는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839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 흑자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에서 당기순 손실은 영업외손익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 매출이 크게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 가운데 둘, CGM 글로벌 확장 때문에 R&D 임상, 인증, 생산 인프라 비용이 어느 시점에 집중 반영되느냐에 따라 분기별 이익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즉, 단기 숫자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회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CGM으로 들어가 볼게요. 국내 CGM 시장은 이미 글로벌 강자들이 꽉 잡고 있죠. 에보트, 덱스콤, 메드트로닉 같은 업체들이요. 그런데도 아이센스의 케어센스가 출시 2년 만에 국내 시장 점유율 7.5%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해외 제품 비중이 큰 상황에서 국산 제품이 의미 있는 점유율을 만들었다는 평이 같이 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CGM은 단순 기기가 아니라 병원, 의료진, 환자, 보험체계, 사후관리까지 묶인 생태계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안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첫 관문은 넘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관문. 이제는 정확도만으로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사용자 편의성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기사에서 강조됩니다. 아이센스도 그 흐름을 타고 차세대 제품 케어센스 에어 1을 전면에 세우고 있어요. 이 제품 관련해서 회사가 밝힌 내용 중 눈에 띄는 개선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착용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18일로 늘어나고 센서 부피를 약 70% 줄였고 초기 안정화 시간도 단축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는 숫자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사용자는 얼마나 자주 갈아야 하냐, 붙이고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냐 같은 책임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요즘 CGM 경쟁 키워드가 편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CGM은 팔리는 만큼 바로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수율과 생산 능력이 실적을 좌우합니다. 아이센스는 케어센스 에어 2 출시를 대비해 송도 2공장에 약 200억 원 투자로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에어 2 생산 능력을 연간 약 340만 개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케어센스 에어 생산 능력까지 포함하면 총 연간 약 540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추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즉 제품 업데이트와 양산 준비를 같이 끌고 가는 중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규제와 인허가 단계예요. 기사에서는 케어센스 에어 2가 성인 대상 확증 임상을 마치고 식약처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회사 쪽 공지에서도 식약처 허가 신청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케어센스 에어는 소아청소년 대상 확증 임상 절차를 완료했고 향후 허가 변경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허가 변경 완료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연령 확대가 되면 처방 사용자 풀 자체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예상 시점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일정은 규제 절차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네 줄입니다. 첫째, 국내에서 점유율을 더 올릴 수 있느냐. 7.5%라는 수치는 시작은 괜찮다는 신호지만 다음 단계는 의료 현장 신뢰와 유통망, 환자 커뮤니티, 사후관리 경험이 붙으면서 재구매와 추천이 늘어나는 구간이거든요. 둘째, 케어센스 에어 2가 얼마나 매끄럽게 출시되고 확산되느냐. 편의성 개선은 분명 시장 트렌드랑 맞물리는데 결국 제품 경험이 좋아야 합니다. 셋째, 해외 확장 속도. IR 레터에서는 2025년 4분기에 해외 CGM 매출이 국내 매출을 상회하면서 해외 중심 성장 구조 전환이 가시화됐다고 적습니다. 이 문장 한 줄이 꽤 중요해요.
국내 시장은 이미 강자가 세게 버티고 있어서 장기 성장은 결국 해외에서 레버리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넷째, 비용과 손익의 리듬. IR 레터에서도 CGM 글로벌 확장을 위한 비용이 4분기에 집중 반영됐다고 설명합니다. 즉, 분기 실적이 좋다가도 다음 분기에 임상인증 비용이 몰리면 숫자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기업을 볼 때는 분기 실적 하나로 결론 내기보다는 투자 집행 단계가 어디냐를 같이 보자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리스크도 정리해야죠. 첫째 리스크는 경쟁. 글로벌 강자들과의 정면 승부고요. 둘째는 인허가 일정과 급여 유통의 변수. 일정 지연, 시장 진입 속도 지연은 투자 심리를 흔듭니다. 셋째는 주식수 증가 같은 희석 요인. 아이센스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추가 상장 공시가 2025년에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9일, 2025년 12월 12일 추가 상장건이 공시로 잡힙니다. 수량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이벤트가 반복되면 단기 수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말로 풀어볼게요.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면 공시나 임상허가 뉴스에 주가가 흔들릴 때 감정이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센스는 현재 CGM 성장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는 점이 자료에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리스트 방식이 더 낫다고 봅니다. 첫 번째 체크는 분기마다 CGM 매출이 늘고 있는지, 특히 해외 비중이 늘고 있는지. 두 번째 체크는 에어 2 출시 및 허가 진행에서 계획 대비 지연이 생기는지. 세 번째 체크는 비용이 늘어도 그 비용이 임상인증 생산 라인처럼 미래 매출을 위한 성격인지. 이 세 가지가 유지되면 단기 변동은 있더라도 스토리는 살아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꺾이면 그때는 내 가정이 틀렸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기반의 전통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성장 포인트는 국산 CGM, 특히 케어센스 에어 라인업입니다. 국내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만들기 시작했고 차세대 제품으로 편의성 경쟁에 들어가고 있고 생산 라인 투자와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비용 집행 때문에 분기 실적이 흔들릴 수 있고 경쟁과 인허가 일정이라는 리스크도 같이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